일단은 봅시다. A가 이제 파이보다 큰 실수래요. 그 fx는 이렇게 돼 있고, 이제 파이부터 A까지 해서 최소값을 갖도록 하는 A 최소값을 P라고 할 때 이제 최대값을 뭐 구해봐라. 아무튼 뭐 해봅시다. 일단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 될 건데,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코사인이랑 사인 섞여 있잖아요. 그죠? 하나로 통일하는 게 좋겠죠? 근데 코사인 x의 제곱을 이제 사인 2로 바꿀 건지 사인 x를 코사인 2로 바꿀 건지 생각해 봤을 때 코사인 x의 제곱을 얘를 1 빼기 사인 x의 제곱으로 바꾸는 게 좋겠죠. 요건 이제 사실 수학 1 내용이긴 한데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수학 2를 하긴 하지만 수학 1 내용이 아예 안 나올 거라고는 이제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보셔가지고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바뀌면 여기 1이랑 여기 마이너스 1이 없어지면서 fx를 어떻게 적을 수 있을 거냐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 사인 x의 제곱 빼기 사인 x 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될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파이부터 a까지 볼 건데 사인 x 그래프는 이제 어떻게 생겼을 거냐? 잠만요.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다시 두 주기짜리 두 주기짜리 잘 안 보여? 여기 있다. 네, 이렇게 네 사인 x 그래프 원래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죠? 여기가 이제 만약에 y축이 이쯤 있고 이 중심축이 중심축이 x축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y는 사인 x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겼어. 여기서 파이는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 왜냐면 사인 x는 원래 주기가 2파이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요. 사인 x 주기는 2파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인 ax 이런 거는 그러니까 주기가 절대값 a분의 2파이였죠. 코사인 ax도 마찬가지로 주기가 절대값 a분의 2파이였고 탄젠트 ax 같은 경우는 주기가 얘만 절대값 a분의 그냥 파이였어요.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은 둘 다 이제 절대값 a분의 2파이였는데 얘는 이제 절대값 a분의 파이였어. 탄젠트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생긴 거고요. 사인 x 그래프에서 얘가 이제 파이, 0을 지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될까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최소값을 가져야 된대요. 근데 이제 뭔 소리냐? 자, 여기서 사인 x를 제가 t라고 치환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t예요. 여기까지 될까요? 일단 얘는 t에 대한 몇 차 함수냐면 2차 함수야. 그죠? 우리가 2차 함수의 뭐 최대값, 최소값 구해야 되는 항상 어떻게 했어요? 표준형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보면은 마이너스 t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럼 얘는 위로 볼록인 2차 함수 그래프가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그죠? 꼭지점의 좌표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될 건데 근데 이제 뭐냐면 자 t가 그러니까 t의 범위가 실수 전체가 아니에요. 그죠? 일단 뭐냐면 최대 마이너스부터 1까지가 될 수 있어요. t는 왜? 내가 sin x를 t라고 둔 거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되시나? 그죠? 그래서 만약에 fx a가 그러니까 여기가 파이예요. 근데 a가 한 이쯤 있어. 그러면 sin t의 값으로는 sin x의 값으로는 얘네들의 y좌표가 다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여기에 y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에 y좌표가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값이 다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a가 이런 데 있으면 다시 해봅시다. a가 만약에 여기 있어. 여기가 a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x의 범위가 이거란 말이에요. 맞남? 그죠? 파이부터 a까지의 값을 내가 x로 갖다 쓸 건데 그러면 a가 여기 있다고 하면은 내가 x 값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다 갖다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함수는 요 부분을 내가 다 갖다 쓰겠다는 얘긴데, 근데 sin x의 값을 갖다가 내가 t라고 쓸 건데, sin x의 값이 지금 y좌표랑 같단 말이에요. 즉 얘네들의 y좌표가 다 t가 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y좌표가 몇부터 몇까지 나오냐면 제일 작을 때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y는 sin x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 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1이야. 요 점의 y좌표는 1이에요. 그래서 a가 만약에 이런 데 있어. 그러면 얘네들의 y좌표가 다 이제 t의 값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t의 값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될까요? 그러면 만약에 t가 그러니까 이건 만약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왜? 지금 a가 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그냥 일단 a에다가 아무거나 대입해보고 내가 a 값에다가 이거 대입하면 이 문제가 어떻게 될까? 이거 계속 해보라고 했죠? 이것저것 계속 막 대입해보라고 했죠? a가 만약에 이런 데 있어. 그래서 t의 값이 만약에 if라고 할게. if t가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값을 가져요.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려질 거냐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려질 건데, 근데 꼭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x좌표가.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얘가 조금 더 가까이 있을 거고 1이 좀 더 멀리 있겠죠? 이 정도에. 내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그린다고 하면 그래프가 이 부분이 그려질 거예요. 이 부분이. 여기까지 될까요? 얘가 y는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t, 즉 마이너스 t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되겠어요? 이러면 최소값을 가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죠? 이러면 최소값이 나와. 그렇지 않나요? 그죠? 아, 그리고 물론 이제 일단 여기까지 이해돼요? 최소값이 나와. 근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그러니까 이래야 되는 거잖아. 최소값을 가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a의 최소값을 p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즉 a가 계속 작아질 수는 없고 어느 값보다는 크거나 같다. 즉 a가 p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형태로 나와서 a의 최소값이 p라고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즉 a가 일정 값 이하로는 더 작아질 수가 없어. 그러면 그냥 내가 이거 무시하고 이거를 무시하고 a를 더 작게 했다고 했을 때 어떤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까? 다시. 그 왜 이제 우리가 놀이공원 가면 뭐 키 얼마 이상은 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그거 무시하고 타면 어떻게 돼요? 타다가 날아갈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한 조건을 걸어 놓은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a가 p 이상일 때만 최소값을 가진다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 얘기는 내가 a 값을 p보다 작게 했을 때는 최소값을 안 가질 거란 얘기라고 내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a 값을 내가 좀 작은 애로다가 좀 해볼 거예요. 물론 이제 파이보다는 좀 크겠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파이보단 큰데 조금 작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건 지워볼게요. 일단 a 값을요 한 이런데 파이랑 되게 가까운데 이런데 a가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까지 될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함수 값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볼 거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의 값은 뭐 잘 모르니까 fa라고 합시다. f는 이거니까 sin a라고 할게요. sin a. 여기까지 될까요? sin a가 지금 0과 마이너스 1 사이 값인 거예요. 근데 더 가까이 a가 더 가까이 있다 해볼게요. a가 한 이쯤 있어. 되게 가까워. 되게. 그래서 그러니까 더 가까이 한 진짜 이쯤 찍어도 돼요. 되게 가까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지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일단 sin a가 0에 되게 좀 가까운 값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이제 물론 그러니까 다시 그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와닿게 a가 한 이쯤 있다고 할게요. 이쯤. 파이보다 한 0.1 정도 크다고 할게요. 0.00001 정도 크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a에 대항하는 점이 여기 있어. 그래서 sin a에 대항하는 점도 한 이쯤 있다 해볼게요.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러면 자 t 값은 자, 이런 상황이면 t 값이요 0 마이너스 그러니까 사인 a부터 0까지가 될 건데 이때 얘는 이제 반닫힌 구간 뭐 이렇게 반여진 구간이라 하셔도 되고 반닫힌 구간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a는 닫힌 구간이고 파이는 여진 구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 값은 포함하는 거야. 근데 파이 값은 포함은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가 파이, 0이란 말이야. 그래서 t의 값이 sin a는 포함을 하는 건데 0은 포함 안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t가 이런 범위를 가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일단 0이 여기 중에서 이 그래프에서 x좌표 0, 그러니까 이제 0인 애가 어디 찍힐 거냐면 한 이쯤 있다고 해볼게요. 이쯤. 왜냐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보다는 좀 더 오른쪽에 있을 거니까. 그러면 sin a는 0보다 조금 아주 왼쪽에 있을 거니까 조금 작은 값이니까 한 이쯤 있을 거야. 맞아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빈 동그라미인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t의 값으로 0은 안 쓸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자 이런 경우에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 이거 최소값이 없죠. 이거 이해돼요? 자 이건 뭐냐면 어떤 차이냐 우리가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x의 최소값 존재해요? 존재하죠. x의 최소값은 4야. 근데 이거는 최소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최소값이 얘는 4야. 근데 얘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 이제 엄밀하게 증명하는 게 나중에 이제 대학생 때 이제 수학을 듣냐 안 듣냐에 따라서 다르는데 그 입실론 델타 증명법이라는 게 증명법이 하여튼 그 있거든요. 들어본 적 있어요? 나중에 대학생 가시면 되는데 자 내가 여기서 자 4보다 큰 수 중에 아무거나 잡아. 근데 그것보다 작은 수가 존재하면 그건 최소값이 아니죠. 그죠? 그거보다 작은 수가 없으면 걔는 최소값이야. 맞아요? 근데 얘는 내가 딱 x값으로 4를 딱 고르면 4보다 작은 애는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값이 4가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얘는 일단 4를 못 골라요. 그러면 4에 아주 가까운 수 4.001을 골라본다 할게요. 4.001. 근데 내가 이런 애를 골라도 얘보다 더 작은 수가 반드시 존재한단 말이에요. 왜? 4.0001이면 되잖아요. 이거보다 작은 것도 또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 여기까지 될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지금 여기가 빈 동그라미야.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채워져 있는 동그라미였으면 얘는 최소값이 여기로 딱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비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그래서 자 아까 내가 이런 거를 내가 무시하고 했더니 이런 오류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되죠? 즉 내가 a를 파이에 아주 가까운 값으로 했더니 이제 그러면 t 값이 이렇게 sin a부터 0까지 그러니까 뭐 sin a를 뭐 마이너스 p라고 해볼까요? p는 있으니까 뭘로 할까? 마이너스 h라고 해. 마이너스 h 근데 h는 아주 작은 값이라 할게요. 아주 작은 양수.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h부터 0까지의 범위를 가지는 건데 이때 이제 0은 포함 안 하고 그죠? 그래서 a가 파이에 아주 가까운 수라고 하면 t가 마이너스 h부터 0까지 일단 h는 이제 아주 작은 양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h랑 0은 되게 가까운 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t의 범위가 이렇게 되면 이제 얘 그래프는 이제 이 중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러면 이제 최소값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될까요? 네. 그래서 얘가 최소값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그러면 이제 자 여기서부터 a를 이 점에서 점점 더 멀리 떨어뜨려 볼게요. 더 멀리 떨어뜨려 볼 거야. 그러면 이게 점점 이렇게 이쪽으로 접근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t 값으로 쓸 수 있는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겠죠. a가 여기 썼을 땐 t 값으로 쓸 수 있는 데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였어요. 요만큼 보여요?
근데 A가 한 이쯤 있어. A가 이쯤 있으면 T값을 쓸 수 있는 데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더 넓어지겠죠? 근데 지금 어디로 넓어지고 있냐면 아래로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얘가 여기가 더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제 A가 만약에 여기 있어. 초록색으로 표시해볼까요? 초록색. A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가 A라고 할게요. 여기가 A라고 하면 sin A가 여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 그럼 마찬가지로 T는 sin A부터 0까지예요. 근데 A가 여기 있었을 때는 sin A가 여기였기 때문에 T 값으로 쓸 수 있는 데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였어. 근데 A가 여기 있으면 A, sin A가 여기 있으면 T 값으로 쓸 수 있는 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범위가 더 넓어졌죠. 근데 이 위의 천장은 그대로인데 바닥이 더 밑으로 내려간 거잖아요. 그죠? 맞남? 다시.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수학2랑은 큰 관련은 없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어찌됐건 이게 이제 합성함수를 해석하는 과정인데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2 과정에서는 그렇게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에서는 밥 먹듯이 나온단 말이에요. 합성함수 해석하는 게. 그래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봅시다. 내가 sin x를 t라고 두는 거였어. 근데 내가 해석하고 싶은 건 이거요, 이거. 얘를 이제 변형한 게 얘였죠, 그죠? 나는 결국에 이거의 최소값을 보고 싶은 거야. 이거의 최소값, 그죠? 근데 sin x 지금 다 sin x로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sin x를 t라고 치환한 거예요. 그러면 fx가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t에 대한 2차 함수가 돼. 그래서 t에 대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죠? 근데 내가 이제 t 값으로 실수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라 t 값이 제한이 돼 있단 말이야. 왜? 내가 sin x를 t라고 둔 거였기 때문에 무조건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제한을 제일 이제 널널하게 걸었을 때가, 제한을 최대한 덜 걸었을 때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고요. 그죠? 제한을 더 건다고 하면 그 범위가 좀 더 줄어들겠죠. 이해돼요? 네. 근데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제한을 거느냐? 파이부터 a까지만 내가 x값을 쓸 거야. 근데 x가 파이부터 a까지면 t, 그러니까 sin x는 몇부터 몇까지의 값을 가질까?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즉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x가 파이부터 a까지야. 여기 이제 열린 구간이고 닫힌 구간이니까 파이는 포함 안 하고 a는 포함하는 거죠. 이랬을 때 sin x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 여기 이제 부등호가 하나는 이제 등호가 들어간 부등호가 들어갈 거고 하나는 등호가 안 들어갈 건데, 근데 그 둘 중에 여기서 확인했던 것처럼 자리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갑자기 둘 다 부등호가 생길 수도 있고, 부등호와 등호가 둘 다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일단 모르기 때문에 여기 비워놓은 거고. 그래서 내가 x가 이런 범위를 가질 때 sin x는 어떤 범위를 가질까? 지금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알아내야 되는 거야. 될까요? 그래서 sin x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 거고, 이때 a가 여기쯤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sin x는 이제 여기, 그러니까 범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y좌표를 보는 거니까 0부터 sin a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a가 이쯤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 y좌표를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sin x의 범위가, 그러니까 t의 범위가 sin x를 t라고 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래서 a가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이 구간이 점점 더 넓어지죠. 그럼 y좌표의 범위도 더 넓어져. 근데 어디로 넓어지냐면 위의 천장은 그대로야. 0으로 그대로 있는데 아래가 점점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말하고 있던 거예요. 여기까지 될까요? 네. 그래서 a가 일단 여기가 일단 파이였고, 여기는 이제 2분의 3파이죠. 2분의 3파이. 여기가 2파이고, 이제 a가 일단 파이에서 2분의 3파이로 갈 때는 여기 범위가 점점 넓어져요. 어디까지 넓어질 거냐?
마이너스 1까지 넓어지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냥 a가 2분의 3파이라고 할게요. a가 2분의 3파이면 여기다 적어볼게요. if 두 번째 a가 만약에 2분의 3파이야. 요건 이제 아까는 이제 요거는 뭐랑 같냐면 a가 아까 여기였던 거죠? 여기는 3파이니까 3파이요. a가 3파이인 경우 t 값이 t의 범위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던 거고 a가 만약에 2분의 3파이면 그러니까 여기야 여기면 a 값 t의 값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즉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인데 이때 마찬가지로 a는 이제 포함이 돼 있고 파이는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은 포함하고 0은 포함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겠어요? 네. 그러면 자 이런 범위를 이제 여기다가 t에다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집어넣을 거야. 그려볼게요. 그러면 자 0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오른쪽으로 2분의 1만큼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왼쪽으로 2분의 1만큼 떨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 그러면 0이 이제 t가 0일 때가 이렇게 찍혀 있다라고 하면요. t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딱 이제 같은 y좌표, 즉 여기 축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인 이런 점에 찍히게 되겠죠? 맞아요? 여기가 이제 t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t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리시면 되냐면 요점부터 요점까지. 근데 여기는 비워놓고 여기는 채워놓는 거죠. 왜? t가 마이너스 1은 포함시킬 거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점부터 요점까지인데 여기는 포함하고 여기는 포함 안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될까요? 이러면 자 이거는 최소값이 존재하겠어요? 얘는 존재하죠. 왜? 얘랑 여기가 비워져 있지만 여기는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얘는 그러면 t가 몇일 때 최소값을 가지는 거냐?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을 가지는 거고요. 그 최소값은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구해보시면 돼요. 근데 마이너스 대입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기 때문에 0이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0이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0이고 여기는 이제 0,0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점은 포함을 안 할 거고 이 점을 포함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채워져 있었어 이렇게 그러면 얘는 t가 마이너스 1일 때랑 또는 0일 때 둘 다 최소값을 가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점은 안 쓸 거기 때문에 여기서만 최소값을 가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될까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1보다 조금이라도 더 위에 찍혔어. 그러니까 여기 이제 대응하는 여기 이점보다 더 마이너스 1,0이 안 들어가고 조금이라고 위에 찍혔어. 이런 식으로 찍혔다고 하면 최소값 안 가지겠죠. 맞아요? 다시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0,0이랑 여기 마이너스 1,0에 따른 같은 y좌표를 가진다. 이건 이해되죠? 왜냐면 꼭지점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내가 a를 2분의 3파이라고 했을 때는 t값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t가 마이너스 1일 때, 즉 마이너스 1,0까지 포함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t가 뭐 a가 이제 어떤 값을 가져서 t가 마이너스 한 0.9부터 0까지 이렇게 찍겠다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a가 한 여기 오기 한 직전인가 이쯤 왔어. 그래서 t값의 범위가 이런 식으로 찍겠다 해볼게요. t값의 범위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래프가 내가 이제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릴 거냐면 t가 마이너스 0.9일 때부터 0일 때까지 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1,0까지 못 오고 더 위에서 찍힐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맞아요? 이렇게 생길 거야. 이러면 최소값을 안 가지겠죠. 왜? 여기가 제일 아래에 있는 점인데 근데 여기는 이제 안 쓸 거기 때문에. 되시나? 다시?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어떤 2차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요. 이렇게 아래로 보도긴 2차 함수가 있어. 자 이거의 최소값 구해봐라. 근데 여기가 만약에 이제 뭐 1,2야. 요 꼭지점의 좌표가 1,2라고 해볼게요. 자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x가 몇일 때 최소값을 몇 가지는지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얘는 x가 1일 때 최소값 2를 가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맞죠 이거? 왜? 이 점이 제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차함 똑같은 이차함수인데 꼭지점만 이렇게 비워져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 자, 얘는 자 그러면 얘도 최소값 구해봐라. 얘는 최소값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점이 제일 아래에 있는데 또 이 점 안 쓸 거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거 얘기했었죠? 얘는 내가 어떤 값을 잡아도 그것보다 반드시 작은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소값이 없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자 내가 이 점 빼고 이 점 꼭지점 빼고 아무 점이나 잡을 거야. 어떤 점을 잡아도 그것보다 더 아래 놓여 있는 점이 반드시 생겨요. 반드시 잡을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최소값이 없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생긴 거 아니면 뭐 이렇게 생긴 거 최소값 없는 거예요. 될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긴 거 뭐 이렇게 생겼어. 최소값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을 포함 안 한다고 하면 이 점 포함해. 그럼 여기서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근데 포함 안 할 거야. 이렇게 비워놓을 거야. 최소값 없는 거예요.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얘가 조금이라도 더 위에 찍히게 되면 제일 아래에 있는 점이 얘가 될 텐데 얘가 지금 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 안 쓸 거기 때문에 최소값이 안 찍힌다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범위를 넓혀 나가다가 이 점을 이제 찍은 순간부터는 이제 최소값이 존재할 거고요. 근데 이 점이 언제 찍혔어? A가 2분의 3파이 때부터 찍혔기 때문에 즉 A가 2분의 3파이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이제 A가 이제 이거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야 얘가 최소값을 가지기 시작할 거란 얘기고요. 그래서 A 최소값이 P가 2분의 3파이라는 거예요. 어렵죠? 근데 이제 이게 어려운 이유는 지선 씨가 이런 개념을 아마 이제 사실 보시긴 보셨을 건데 사실 이런 개념을 잘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것도 그렇고 이 합성함수 해석하는 게 사실 좀 어려워요. 이제 그냥 처음부터 사인 x 대신에 그냥 뭐 x라고 주고 x 마이너스 x 제곱 빼기 x 이렇게 주고 x의 범위를 뭐 어떻게 그냥 x 가지고만 했으면은 그래도 좀 더 편했을 텐데 얘는 이제 사인 x가 이제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해석이 좀 어려운 건데 근데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처음이라 어려운 거고 처음은 아니긴 한데 하여튼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래서 P가 2분의 3파이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파이부터 2분의 3파이에서 fx의 최대값을 대문자 m이라고 할 거야. 그게 뭐냐면 여기서 최대값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대문자 m은 뭐야? 그냥 4분의 1인 거예요. 끝났죠 그러면? P가 2분의 3파이고 그러니까 요건 이해돼요? 여기서 최대값을 구할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P가 2분의 3파이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걸어질 거기 때문에 이게 T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니까 요 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까지 그릴 거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최소값은 T가 마이너스 1일 때 가지는 거고 최대값은 당연히 제일 위에 있을 때 꼭지점에서 가지지 않을까? 그거의 y좌표가 4분의 1이기 때문에 그죠? 일단 대문자 m은 그냥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P가 2분의 3파이고 M이 4분의 1이니까 두 개 곱하면 8분의 3파이가 돼서 답이 1번이 되겠죠? 되죠? 근데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요 이게 이제 보면은 우리 모의고사 사실 몇 번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모의고사 2점, 3점, 4점짜리가 있잖아요. 2점짜리는 딱 3개밖에 없어요. 과목별로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고2가 2학년이시니까 이제 선택 과목이 없이 그냥 다 보실 텐데 그냥 선택 과목 없이 그냥 통짜로 돼 있는 거 보실 텐데 2점짜리가 3개인데 2점짜리는 사실 그냥 뭐 거저 주는 거고 3점짜리, 4점짜리가 있는데 4점짜리가 어려운 거거든요. 일단 얘는 이제 4점이라고 나와 있죠. 위에 보시면 작년 10월 고등학교 2학년 분들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학년 언니 오빠들이 작년 10월에 보신 거고 하여튼 이제 뭐 17번인데 2학년 분들이 보는 모의고사는 21번까지가 객관식이고 22번부터 30번까지가 주관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17번 정도 위치면요 사실 막 쉬운 것도 아니고 막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4점짜리 중에서 이 정도 난이도면 그래도 쉬운 편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2학년 분들은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고3 분들한테 이거가 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고3 분들한테 푸자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냥 푸실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지선 씨는 뭐 사인이라는 걸 오랜만에 보시기도 했고 합성함수 해석하는 것도 사실 거의 되게 오랜만에 하실 거예요. 수학 1 이후로 오랜만에 하시는 거라. 사실상 이거는 수학 1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땐. 네, 수학 2로 카테고리가 분류된 이유는 그냥 이제 이 구간이 들어가서 구간이란 단어가 용어가 들어가서 그냥 이제 수학 2로 카테고리를 분류한 것 같은데 사실상 수학 1 문제고 그래서 뭐 그냥 뭐 그렇다. 그래서 뭐 그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수학 2가 이번 시험하고는 큰 관련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합성함수 해석하는 거는 사실 뭐 중요해서 그래서 설명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들어. 다음 10 이거 맞아요. 얘는 이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무조건 수학 2 문제죠. 봅시다. 일단 얘는 제 고3 거네요. 일단 요거는 강의가 없겠다. 네, 아무튼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차함수로 gx는 0을 기준으로 나눠놨는데 뭐 이렇게 근데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를 그대로 쓸 거예요. 근데 이제 뭐냐면 0보다 작을 때는 얘는 당연히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 방향 b만큼 평행이동 시켜놓은 거죠, 그죠? 근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래요. 0에서 당연히 연속이 될 거란 얘기고 일단 문제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y인 gx 그래프랑 y인 t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ht인데 이런 거 이제 사실 많이 해봤었죠? 아닌가요? 네. 근데 t가 이제 얘는 k보다 큰 쪽에 접근할 때고 얘는 t가 k보다 작은 쪽에 접근할 건데 두 개의 차가 2라는 거예요. 즉 위쪽에서 접근할 때랑 아래쪽에서 접근할 때랑 교점의 개수의 차가 2개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하여튼 이제 이거를 만족시키는 k값이 1, 4, 5, 3개라는 거고 그래서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fx는 2차 함수예요. 근데 2차 함수 어떻게 생겼냐? 얘가 이제 꼭 그래프 그려보면 딱 아래로 보적인데요. 얘가 이제 표준형 바꾸면 요거니까 여기가 이제 2,1이야. 이렇게 해서 될까요? 그러면 x가 0일 때를 기준으로 잘라서 오른쪽은 그대로 갖다 쓸 거기 때문에 0에 대응하는 점이 한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거 조금 이쪽으로 옮겨 볼게요. 이런 식으로 0,5가 여기 있을 거야. 그죠?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그대로 갖다 쓰겠다는 얘기예요. gx로.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잘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이제 왼쪽 부분은 그대로 갖다 쓸 건데 근데 일단 뭐냐면 평행이동만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어디선가 잘라서 요따 갖다 이어 붙이면 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가 이거를 복사해 볼게요. 이거를 갖다가 내가 만약에 뭐 이렇게 갖다 붙였어. 그러면 요 왼쪽 부분은 이거를 갖다 그대로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갖다 붙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갖다 붙일 수도 있고 아니 뭐 이렇게 갖다 붙일 수도 있고 그죠? 이거 모르는 거야? 아직 몰라요? 뭐 이렇게 갖다 붙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일단은 확실한 건 뭐냐면 자 꼭지점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요 2,1을 내가 여기다 딱 0,1에 딱 갖다 놔둔다고 해볼게요. 이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됐을 때를 기준으로 이거보다 더 이렇게 되면 이쪽에서는 감소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여기서는 미분이 불가능하겠지만 감소만 할 거예요. 여기까지 맞죠? 근데 꼭지점이 이전보다 왼쪽에 갔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거예요. 여기까지 되겠어요? 근데 여기다는 우리가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석하기 전에 당연히 문제를 어렵게 낸다고 하면 4점짜리잖아요. 이게 딱 봐도 어려워 보이잖아. 그럼 문제를 어떻게 주겠어요? 이런 건 안 주겠죠. 왜? 이게 감소만 하다가 여기 미분 불가능한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지만 어찌됐건 우리는 이제 교점만 볼 거란 말이에요. 사실 감소만 한다고 하면 그래프가 그냥 원래 이차함수 그래프 개혁이랑 똑같은 거고 y는 t와의 교점의 개수를 내가 볼 건데 y는 t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요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교점의 개수가 이제 자 내가 왔다 갔다 할 거야. 일단 교점의 개수 내가 아래서부터 쭉 위로 올릴 거예요. 교점의 개수 빵개야. 빵개 되다가 딱 접하는 순간 한 개가 됐다가 조금 더 위로 가면 두 개가 되겠죠. 맞아요? 이런 거를 지금 문제 찾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 위에서 접근할 때와 아래에서 접근할 때 교점의 개수의 차가 두 개. 얘가 딱 그런 상황이잖아. 아래에서 접근할 때는 교점이 빵개예요. 그죠? y는 t 이 하늘색 그래프가 한 직선이 아래에서 이렇게 접근할 때는 교점이 빵개야. 근데 위에서 접근할 때는 두 개란 말이에요. 어디 향해서? 여기 2,1을 향해서 갈 때. 맞아요? 그럼 이렇게 위에서 접근할 때는 두 개였다가 아래에서 접근할 때 빵개이기 때문에 이제 t가 여기 t가 이제 1일 때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겠죠. 맞아요? 다시 해봅시다. 제가요 지금 요점 이제 꼭지점 요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2,1이죠. 그거 내가 y는 t를 1로 그러니까 t를 1로 보내면 요 직선이 여기에 가까워질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y는 1에 다시 너무 거부하 오셨나요? 머릿속에 뭐 너무 많은 게 들어갔나? 이해되시나요? 자 안 보이나 혹시? 네. 여기다 이제 제가 그려볼게요. y는 1이라는 애가 여기 있을 거야. y는 1이라는 애가 지금 2,1을 지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자 제가 이제 y는 t라는 이런 직선이 있는데 t를 1로 보낼 거야. 무슨 이제 아래에서 보내느냐, 그러니까 작은 쪽에서 보내느냐, 큰 쪽에서 보내느냐를 둘 다 할 건데 일단 먼저 아래쪽, 즉 작은 쪽에서 먼저 보낸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접근할 거 아니야? 아래서부터 쭉 위로? 그죠? 근데 내가 지금 봐야 되는 건 뭐냐면 ht라는 게 y는 gx랑 y는 t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예요.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아래쪽에서 이렇게 쭉 접근하면 지금 교점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 그래프가 gx야. 하늘색이 y는 t예요. 근데 얘가 2,1보다 아래쪽에 접근하면 교점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k가 1인 거야. 그래서 여기 이런 경우 즉 k가 1인 경우에 대해서는 리미트 t가 1로 갔는데 1보다 작은 쪽에 접근할 때 ht가 지금 0인 거예요. 맞아요? 혹시 여기까지 이해돼요? 어렵죠? 이것도 이제 사실 모의고사 단골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리고 내신 문제로도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교점의 개수. 그러니까 얘가 아래쪽에서 이렇게 접근할 때는 교점이 없어. 그래서 얘가 빵개인 거야. 빵개. 근데 얘가 위에서부터 이제 y는 1을 향해서 쭉 내려오면 교점이 계속 몇 개야? 두 개란 말이에요. 즉 리미트 t가 1로 가는데 1보다 큰 쪽에서 갈 때 교점의 개수는 두 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두 개의 차가 얼마야? 2죠.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k가 1일 때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여기까지 되겠어요? 네. 근데 지금 뭐냐면 하여튼 여기서 t가 1일 때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 하나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들어왔어. k 값으로 1은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 여기 말고는 다른 데서는 이런 이벤트가 하나도 안 발생한단 말이에요. 왜?
여기 위에서부터는 다 교점이 계속 몇 개만 나와? 두 개만 나올 거기 때문에 두 개, 그죠? 여기가 미분 불가능한 이벤트가 발생하지만 교점의 개수에는 영향 주지 않죠. 다 두 개만 나오잖아, 교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안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얘가 좀 이런 쪽에 있어서, 그죠? 이런 쪽에 있어서 이렇게 생겨야지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다 증가하는 이런 이벤트가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생겨야지만 문제가 좀 더 어려워질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4점짜리를 내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그래프가 만약에 그럼 얘는 GX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란 말이에요. X 왼쪽 부분은 얘에 따라 그래프가 그려질 거란 말이야. 이것이 될까요? GX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또 마찬가지로 Y는 T가 쭉 위로 천천히 올라가다가 이럴 때 이제 아까 처음에 K가 이럴 때 이제 교점의 개수, 그러니까 아래에서 접근할 때랑 위에서 접근할 때 교점의 개수가 이제 차이가 딱 두 개만큼 났었죠. 이런 이벤트가 발생해. 그러다가 또 위로 올라가다가 언제 또 발생할 거냐면 그런 이벤트가 여기에 꼭지점을 지날 때, 그죠? 요거보다 더 아래 있을 때는 교점이 지금 한 개, 두 개예요. 그리고 딱 얘가 이게 꼭지점에 딱 들어왔을 때는, 접할 때는 교점이 하나, 둘, 세 개야.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교점이 네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그죠? 맞아요? 이런 데서도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구나. 맞아요? 왜? 아래에서 접근할 때는 아래 있을 때는 교점이 두 개였어요. 근데 위에서 접근할 때는 교점이 네 개였기 때문에 차가 이만큼 나죠.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런 조건 만족시킬 거고, 또 어디서 만족시킬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만족시키게 되겠죠. 요거 아래에서 접근하면 교점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예요. 그러다가 딱 요점이 됐을 때는 교점이 세 개야. 이거보다 더 위에 올라가면 교점이 두 개가 되겠죠. 그러면 이번엔 이제 좌극한이 네 개인 거고, 그러니까 아래에서 접근할 때가 교점이 네 개였고 위에서 접근할 때가 교점이 두 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차가 두 개니까 괜찮은 거죠. 이렇게 돼야지만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K값이 3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K값이 각각 1, 4, 5라는 거야. 근데 아까 이때가 K값이 1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가 K값이 4, 이때가 K값이 5가 된다는 거구나 라는 거 아시겠죠? 근데 당연히 이제 여기는 0,5라고 나와 있으니까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라 바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되겠냐면 요 점의 꼭지점 좌표가 4가 될 거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요 점이 꼭지점의 좌표가 뭔진 몰라. 근데 4야. 그렇게 되기 때문에 t가 1일 때, 그리고 4일 때, 그리고 5일 때 각각 좌극한 우극한 차가 2가 될 거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에휴, 어려워. 네? 요것도 진짜 단골 문제예요. 그 수능 문제는 대학교 교수님들이 내는 거 알아요? 전국 각지에서 교수님들이 모여. 그러니까 다 모이는 건 아니고 몇 명을 알아요 혹시? 전국에서 비밀리에 누구를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뭐 수학과 교수님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불러. 뭐 국어는 뭐 국어 국문학과 이런 분들 부르겠죠? 비밀리에 불러서 문제를 출제시켜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학교 선생님들이랑 교수님들 불러가지고 문제를 막 내. 근데 막 그럼 쥐어 짜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사람이 아이디어가 한계가 있잖아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과거에 냈던 문제를 축구해도 조금 참고한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빠지지 않고 단골로 등장하는 유형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게 이런 거고, 근데 이런 유형을 내신 문제도 좋아하기 때문에 학교 시험 문제도 이건 이제 좀 준킬러 느낌으로 이런 거 많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고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돌린다고 생각하면 돼. 이거를 왼쪽 위에서 접근할 때 아래에서 접근할 때 이렇게 어떻게 될까?
일단 여기까지 혹시 다시 한번 설명 듣고 싶어요? 아니면은 머리 터질 것 같아요. 빨리 다음에 들을게요. 넘어가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넘어가요? 그래요. 하여튼 여기까지 알았어. 그래서 이제 이거 만족시키는 K값이 딱 1, 4, 5만 나오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여기까지 될까? 그러면 근데 이제 뭐냐면 내가 어찌됐건 얘가 꼭지점이 2,1에 있었던 애가 내가 얘는 이제 F X 더하기 A 플러스 B 얘는 뭐랑 같냐면 Y는 fx를 이렇게 옮길 때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A만큼 Y축 방향으로는 B 플러스 B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랑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평행 이동에 의해서 2,1이 뭐뭐뭐, 4로 갔잖아. 일단 Y좌표는 3이 증가했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 B가 3이란 거네. 맞을까? 다시 해봅시다.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우리가 gx 그래프를 구간에 나눠서 그릴 거예요.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fx를 그대로 그릴 거야. fx가 이제 아까 이거였고 얘가 y는 fx x 대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였던 거고요.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를 평행 이동시켜 놓은 거에 그래프를 그릴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거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y는 f x 더하기 a 플러스 b. 그죠? 그럼 얘는 여기다가 x 대신에 x 더하기 a를 대입했기 때문에 x축 방향 마이너스 a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 맞죠? 그리고 뒤에 이제 플러스 b가 붙었으니까 플러스 y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b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예요. 즉, 그러니까 이제 잘 보일라나 모르겠네. 이게 노란색은 좀 그렇고 까만색 쓸게요. 그러니까 이 점이 요 꼭지점이 요 점으로 갈 때 이렇게 움직였을 텐데 x축 방향으로는 이제 마이너스 a만큼 y축 방향 플러스 b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랑 같다라는 얘기예요. 될까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함수가 이거란 건데, 그래서 요런 함수랑 요런 함수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둘 다 했을 때 0,5를 기준으로 0,5에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0보다 오른쪽은 fx를 그래프를 그릴 거고 0의 왼쪽은 얘 그래프를 따라 그릴 건데, 근데 이때 실수 전체 연속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0,5에서 연속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0,5에서 여기까지 되겠어요? 근데 아까 이거를 해석하면서 이거 만족시키는 k값이 1, 4, 5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y좌표가 4가 돼야 된다고 했어. 이 점의 꼭지점에, 그러니까 이 꼭지점에 y좌표가 4가 돼야 된다고 했어. 근데 이 점은 내가 이 점을 x축 방향 마이너스 a만큼 y좌표 플러스 b만큼 평행이동 시켜놓은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y좌표가 1에서 4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b가 3이라는 거예요. 요건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일단 b의 값은 구했고 내가 a의 값만 구하면 돼 이제. 그러면 근데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자, 여기 얘가 이제 x-2의 제곱 플러스 1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x축 방향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 시켰기 때문에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x 대신에 x 플러스 a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x 플러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3 하니까 플러스 4가 되는 거예요. 혹시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건 혹시 이해돼요? 그죠?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나야 돼? 0,5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0을 대입했을 때 5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좋아요. 0 대입해보시면 a-2의 제곱 플러스 4인데 얘가 이제 5가 나와야 돼? 그러면 a-2의 제곱이 1이어야 돼? 그죠? 그럼 a는? 그러니까 a-2의 제곱이 1이면 a-2가 풀마 1이니까 각각 1을 더하면 a는 1 또는 3이란 말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왜 두 개지? a 값이 왜 두 개가 나올까? 근데 이런 경우에 사실 둘 다 해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요 2차 함수를 평행 이동시켜서 꼭지점이 뭐뭐뭐 4에 놓이게 할 건데 이때 0,5를 지난 경우는 이런 거 하나가 있을 거고 이런 거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4면서 0,5를 지난 함수가 이런 거 하나, 이런 거 하나 두 개가 나올 거야. 그죠? 근데 우리는 왼쪽에 있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죠? 이건 아니잖아. 그러면 더 많이 평행 이동시킨 걸 원하는 거니까 당연히 a 값으로 더 큰 걸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a 값으로는 3을 고르시면 돼요. 3. 돼요? 어려워. 그러면 둘 다 해봅시다. a가 만약에 1이라고 해볼게요. 첫 번째 a가 만약에 1이야. 그럼 여기다가 1 그냥 대입해 보시면 돼요. 1.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4야. 그러면 꼭지점이 1,4잖아요. 그럼 1,4는 이전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근데 아까 처음에 뭐라 했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a가 3이야. 그럼 여기가 x 플러스 1이 되겠죠? 꼭지점이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4가 되겠네. 그러면 꼭지점이 이전보다 왼쪽에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문제 나온 모든 조건들 만족시키기 때문에 이런 값을 써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둘 다 넣어서 만약에 둘 다 아무런 오류가 없어. 그 답이 두 개인 거예요. 근데 보통은 답을 이제 한 개로 정해 놓으니까 둘 다 넣어서 반드시 하나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오류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어떤 오류가 발생하겠느냐? 그걸 이제 합리적으로 좀 고르시면 돼요. 하여튼 a 값은 3인 거고요. fx 타고 이거 타고 했죠? 그럼 g 마이너스 4의 값을 구하고 싶어. 마이너스 4는 x가 0보다 작으니까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 구해봅시다. g 마이너스 4는 여기다 마이너스 4 대입하시면 되니까 f a 마이너스 4 플러스 b예요. 그죠? 근데 a가 3이었고 b가 3이었기 때문에 얘는 f 마이너스 더하기 3이야. 근데 fx가 얘기 때문에 f 마이너스에 대입하면 플러스 4 플러스 5 더하기 3이니까 13이고요. 답으로 이제 5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에이 어려워.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보면은 4점짜리고 13번이라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고3 때부터는요. 지선 씨가 이제 마지막 타자인데 그러니까 한 학년 후배들은 다 똑같은 시험 보는 거 알아요? 선택 과목 없이. 그러니까 지선 씨는 재수를 하면 선택 과목이 없어. 물론 이제 지선 씨는 미적분 안 하고 확통한다고 하셨으니까 사실상 수학은 재수를 하나마나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역 때도 수원, 수투, 확통을 볼 건데 재수를 해도 수원, 수투, 확통을 볼 거야. 이름은 조금 달라지는데 아무튼 뭐 그런 건데 아무튼 이제 갑자기 이 얘기 왜 하냐면 13번이라고 돼 있잖아요. 현재 이제 고3 모의고사는요. 수능이랑 모의고사는 22번까지가 공통이거든요. 혹시 이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고 계세요. 모고 수능 1번부터 그러니까 이제 공통 과목이 1번부터 22번까지예요. 선택이 23번부터 30번까지요. 그러니까 공통이 이제 수원 수투고 선택은 이제 확통 미적분 기하 중에 3개 하나 고르는 거고. 근데 여기서 1번부터 15번까지가 객관식이에요. 16번부터 22번까지가 주관식이에요. 여기는 23번부터 28번까지가 객관식이고요. 29, 30이 주관식이에요. 근데 보통 어려운 문제들은 어디 있겠느냐? 당연히 마지막에 있겠죠? 15, 22, 28, 30이 제일 어려워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 여기서 마지막에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얘는 13번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근데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딱 그냥 13번에 어울리는 난이도인 것 같아요. 제가 아무튼 계속 저는 언니 오빠들 모의고사 계속 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13번에 어울리는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선 씨가 이거 풀 수 있어. 그럼 13번 일단 맞추는 거예요. 하나 이제 일단 이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다 합해서 30문제잖아요. 2점짜리가 3개고요. 3점짜리가 4점짜리가 13개. 그리고 얘가 14개. 맞나? 확인해 봅시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6점, 여기가 42점, 여기가 48점, 52점이어서 다 합하면 100점이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일단 뭐냐면 내가 수능 때 3등급을 받고 싶어. 3등급. 일단 요건 다 맞추셔야 되겠고요. 일단 다 맞추면 48점이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게 있다고 했잖아요. 어려운 거. 여기서 진짜 어려운 게 15, 21, 22, 그리고 28, 29, 30. 이렇게 6개가 진짜 어려워요. 물론 이제 14번도 좀 어렵고 14번도 좀 어려운데 일단 보통 이 정도 되는 애들이 제일 어렵거든요. 얘네 다 4점이야. 이거 빼고 다 맞추면 그래도 3등급 받을 수 있어요. 수능 때 3등급 받는 것도 어려워요, 진짜. 왜냐면 요즘 이제 재수생 비율이 너무 많이 늘어나 버려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데, 그래서 만약 지선 씨가 이런 거 풀 수 있어, 그러면 일단 3등급 받을 수 있어요, 진짜로. 왜냐면 이제 지금 제가 그 올해 고3 분들 맨날 막 상담하고 그런단 말이야. 상담 맨날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자세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몇 등급 받고 싶으면 몇 점 정도 받아야 되고 이런 거는 풀어야 되고 이런 건 안 풀어도 되고 그런 거 막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 풀기 어려워요, 진짜. 물론 이제 확통 선택 과목은 달라. 확통은 그래도 풀만 해요. 미적분은 진짜 어려워요, 얘네가 요즘. 그렇고 어차피 미적분 안 볼 거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셔라.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합시다. 어려운 거 2개 했고요.